안녕하십니까. 극락하원 원장 정도령입니다. 예, 이번 주 25일날 했었던 철야예배, 예, 아주 멋졌습니다. 정말 저는 참석했는데요. 야, 정말 사람들도 많았고, 광화문을 아예 이승만 광장을 꽉 채웠는데, 야, 정말 그 간절한 기도, 그날 저 비가 초반에 잠깐 내렸잖아요. 그거는 이게 비가 이렇게 쫙 내리면은 사람들이 이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신이 왔다, 신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가만 아무것도 반응이 없으면 신이 왔다는 걸 모르잖아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 신이 왔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거 집회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비 오네. 그러면 하나님 빨리 비 좀 그쳐주십시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바로 비를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비를 그쳐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비를 먼저 내려주고 사람들이 비 그쳐주세요 하면 바로 그쳐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비를 그쳐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늘이 이렇게 비를 그쳐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신이 왔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왔다, 내가 왔다 하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날 아주 열기가 대단했고, 뭐 시청까지 또 꽉 찼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 아쉬움도 조금 있었지만은, 어쨌든 광화문 이승만 광장만 꽉 채운 것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것도 새벽 5시까지 끝없이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어떤 하나님의 하늘의 응답이 있지 않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알포인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영을 받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영이 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방팔방에서 황당한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윤 총장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변심을 해버리고, 밀었던 조국은 작살나고, 거기다가 무려 1000만 명의 군중이 모이고, 이런 황당한 일이 계속 생기니까 민주당도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알포인트 영화처럼 멘붕이, 황당한 일이 자꾸 생기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서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막 그냥 사방팔방에서 균열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반란이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더 심해진다고 봐야죠. 왜냐면 이게 결국은 조하고 이게 저주기 때문에 이 일은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 거다라고.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해보면은, 일단은 지금 막 이 민주당이 공수처를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공수처 절대 안 된답니다. 제가 영을 받기로는 공수처 절대 안 되고, 문탄도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진다. 지금 이런 영을 계속 제가 받고 있어요. 어쨌든 공수처는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4월 총선만 이기면 게임 끝이에요. 4월 총선만 이기면은 게임 끝입니다. 왜? 4월 총선을 이기면은 일단 민주당도 무너지죠? 거기다가 문탄도 무너져요. 이제 문탄은 뭐 이거 종이호랑이 총선만 져버리면 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개헌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제 그때는 그냥 종이호랑이. 거기다가 사방팔방에서 이제 문탄을 같은 편들 다 무시할 텐데, 그야말로 민주당도 무너지고 문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연방제 하려고 들였던 공이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다. 총선만 이기면 다 무너져요. 완전 끝나는 게임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총선까지 정광원 총사령관님을 앞에 세우고, 우리 정광원 목사님 총사령관님을 앞에 세워서 우리는 모든 우파는 총력을 다해야 된다. 총연합을 해서 총력을 다해야 된다. 4월 총선. 그러니까 4월 총선을 목표로 해서 우리는 총력을 다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지치면 안 돼요. 절대 지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광원 총사령관님이 모여라! 며칠날 모여라! 하면은 그냥 그동안
집에서 충분히 충전하고 있다가 배터리 충전하고 있다가 그날 가서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파는 다 정광훈 목사님을 대장으로 해서 총사령관으로 해서 거기 모두 총력을 다 집중해야 돼요. 다 합쳐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그 우리 공화당도 이제는 합쳐야 됩니다. 저번에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홍문종 대표님도 그 저번에 25일날 집회에 나오셨더라고요. 진짜 감사했고, 그분도 나왔다는 건 우리 공화당도 이제 합칠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탄핵 62명만 이번에 공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도 불만 없잖아요. 탄핵 62명만 이번에 공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공천 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탄핵되었을 때 한이 맺혔던 그 우파 국민들도 당연히 자유한국당의 등을 밀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탄핵 60년은 무조건 공천하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또 자기네들이 사과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해야 되고, 요것만 하면은 우리 공화당도 불만 없잖아요. 자유한국당 합쳐서 같이 나가면 되는 거고. 어차피 지지율 2%밖에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나가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나중에 욕만 먹는 거니까 이번에 무조건.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합치지 마시고 정광훈 목사님한테 합쳐야 됩니다. 왜냐면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광훈 목사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한테 우리가 무조건 밀고, 이분이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렇게 어떤 타협을 하고 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애국 국민들의 그 마음을 반영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조인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해버리면 자유한국당이 또 교만해져서 안 되니까 정광훈 목사님한테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 애국 우파를 대변해가 국민을 대변해서 자유한국당하고 타협할 수 있게끔 또 코치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4월 앞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응답이 곧 올 것이다. 25일날 그 피눈물 난 기도를 보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의 응답이 곧 오실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우리는 4월 총선을 목표로 해서 총선만 이기면 민주당도 무너지고 문탄도 다 무너진다. 게임 끝난다. 그런 마음으로 4월 총선까지 정광훈 총사령관님이 광화문으로 모여! 하면은 그냥 열 다 제쳐놓고 모여야지 됩니다. 일단 군중이 많이 모여야지만이 민주당도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고 문탄도 더 놀랄 것이고 주춤주춤 하는 거지. 몇 명 안 모이면 저것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군중이 모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번에 봤잖아요. 조국 바로 그냥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걔네들이 조국 자르고 싶어서 잘랐겠어요? 군중이 그렇게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른 거예요. 그 지지율을 보고 놀라갖고 자빠진 겁니다. 그러다가 민주당도 막 다 탈당하고 지금 막 분열이 일어난 것도 그 많은 군중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자개표 사전선거 이거 다 못한다 이래버리면은 공정선거로 나간다 이렇게 막 외치고 막 사람 구름같이 모이고 이러면은 민주당은 다 문탄을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문탄 밀어줬다가 지들이 다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는 문탄을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탄과 민주당을 갈라놔야 돼. 갈라놔야 문탄이 외로워져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어주는 거를 민주당이 문탄을 밀어주는 거를 우리는 못 밀어주게 딱 갈라버려야 돼요. 갈라버릴 수 있는 그 힘은 군중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군중이 많이 모여야지만이 그들이 놀래고 그들이 분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방송도 돌아설 수 있는 거, 모든 게 다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예. 국민이 이게 민심이 이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탄도 이미 레임덕도 시작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 4월 총선만 이기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각오로 앞으로 정광훈 총사령관이 모여 하면은 그냥 사방 열을 다 제쳐놓고
모여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벼랑 끝에 섰어요. 만약에 연방제가 되면 우리는 갈 때는 보트피플 아니면은 총살 아니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총살당하겠죠. 저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은. 그러면 뭐 그러니까 저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파삽 어차피 죽는 거니까. 저기 보트피플 아니면은 죽는 거 아니면 노예되는 거 딱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고 그냥 죽기 살기로 이 악물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파는.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만 이기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모이는 게 우리가 지금 싸우는 힘이 모이는 거밖에 없어요. 모여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 국민의 그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만이 민주당도 분열하고 문탄과 민주당도 갈라진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4월 총선까지 모여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만사제 쳐놓고 모입시다. 예. 예. 저번에 윤 총장님 사주를 한번 봤었는데, 제가 한번 올렸는데, 그 사주를 다시 보다 보니까 이거 뭔가 시간에 오류가 있다. 예, 이런 게 딱 눈에 보여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시간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정해시로 봤는데, 이 정해시로 봤을 때는 예, 이 사주가 잘못됐다. 예,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예, 이번에 새롭게 한번 사주를 다시 이 병술실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해시가 되면은요, 이 정해시가 됐을 땐 수기운이 세기 때문에 이게 토금을 쓰게 되거든요. 토금을 쓰게 되는데 지금 갑대운에 간목대운에 해수운에 간목대운에 해수운에 검찰총장까지 출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목을 쓴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토금을 쓰는 게 아니다. 수목을 쓴다. 그러면 수목을 쓴다 그러면은 이게 정해시가 됐을 때는 수목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병술시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해시로 보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병술시로 가야 수목을 쓸 수 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병술실로 한번 다시 사주를 보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병술시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둥글넓적한 얼굴이 나올 정도면은 이 병술의 경진 정도는 대략 그 정도 넓적한 얼굴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병술시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용신이 되기 때문에 제도 쓰기 때문에 아내가 재력가의 아내를 얻은 것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병술실로 보는 것이 맞다. 예,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제가 병술실로 한번 다시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병술실로 해가지고 처음 그전하고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제 운에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운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사주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주는 금, 도끼가 이렇게 있고 칼도 되죠. 칼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땅이 굉장히 많아요. 땅이 넓고 수는 굉장히 약합니다. 수가 이렇게 물이 여기 있는데 땅이 수를 덮는 형국이죠. 땅이 물을 덮는 형국이고 여기 태양도 하나 있고 예, 이러한 형국인데 다른 건 다 좋아요. 불도 있고. 근데 겨울에 태어나서 이제 영하 한 15도 정도 추운 상황이고 태양이 하나 떠 있네요. 다행히. 예. 그리고 이제 목이 좀 없다는 거. 목이 없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목이 없다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수가 약하다. 이게 좀 단점입니다. 토가 세고 토가 세서 토국수하고 있다. 요게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금이 세서 목이 좀 약하다. 이게 좀 단점이고. 예, 사주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주는 이렇게 되면은 병술시가 됐을 때는 사주는 굉장히 좋아진다. 아주 사주는 좋아져요. 이 사주는 뭐가 되냐면은 사주 자체에 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주는 용신을 보면은 일단은 이 사주는 이제 일단 수를 쓰죠. 수가 약하니까. 그리고 금을 씁니다. 금을. 예, 그래서 금을 쓰고 목도 씁니다. 금수목을 다 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9개월 아닙니까? 그 기신은 이제 당연히 토고, 토는 무조건 안 좋고, 화는 반만 좋고 반은 나쁩니다. 이거 조는 좋고 업부는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년 좋고 3년 나쁜 사람이네요. 어떻게 보면 9년 좋고 3년 나쁜 사람. 예, 조금 안 좋게 8년 좋고 4년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이 굉장히 좋고 사주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역시 좀 높은 데 계신 분들은 사주가 딱 보면 참 좋아요. 예, 용신이 사주가 좋다는 건 용신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사주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격인데, 이 식신격이 되는 거예요. 식신격. 이 식신격은 원래 호걸들 사주가 식신격이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님도 식신격이었는데, 이 호걸들이 식신격이 많습니다. 식신격이라는 건 식격에서 밥그릇이 크다. 밥그릇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이 밥그릇이 크기 때문에 담을 게 많은 거예요. 식신격은. 밥그릇이 크니까 주워 담을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식신이 살아남은 이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예,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호걸들이 많은 거예요. 밥그릇도 크고 머리도 좋고 하니까 사주도 좋고 하니까 당연히 영웅 호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식신격 사주들이 호걸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를 풀어보면 일단 왜 윤 총장이 마음이 바뀌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면은 이거는 그 전에 봤을 때하고 비슷한데 유술년에는 이 천간에 비견이 있잖아요. 천간에 비견이 있기 때문에 민심을 따릅니다. 민심을 따라요. 예, 사람을 좋아해요. 이 사주는 신강사주기 때문에 신강사주기 때문에 이제 신강사주가 비견을 쫓을 때는 이제 사람을 쫓을 때는 어떤 리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리더. 쫓아가는 사람이 하고 리더하는 사람. 쉽게 해서 뭐 교주들이 비견 식신을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이 막 따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카리스마를 보고 반해가지고 막 따르거든요. 그런 정광훈 목사님도 제가 봤을 때는 식신격 같아요. 딱 봤을 때. 그 식신격은 풍채가 좋습니다. 예, 밥그릇이 크기 때문에 풍채가 좋고, 그래서 리더하는 사람, 비견,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따라요. 그래서 자기가 대장처럼 이렇게 막 리더하고 싶어 하는 그 근성이 있어요. 영웅처럼 막 리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원래 남자들은 다 영웅이 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본 게 다 그 영웅 영화 아닙니까? 뭐 슈퍼맨, 배트맨, 뭐 이순신 뭐 등등등. 다 영웅들의 그 영화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 남자들의 그 본성인데, 특히 식신격 사주들은 리더가 될 사주를 갖고 있어요.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술년에는 이제 우리 박 대통령님을 탄핵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민심이 돌았죠. 민심이 강하게 돌면서 이때 이 민심을 따른 거예요. 이 민심을 따른 겁니다. 민심의 리더가 되고 싶어 했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니들이 그걸 원하냐? 내가 해줄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기해년에는 조국 탄핵이라는 조국 사태라는 민심이 도니까 여기에 또 리더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또 니들이 조국 사태를 원하냐? 내가 해줄게. 이때는 니네 박 대통령 탄핵 원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민심을 따랐다. 민심은 천심. 그래서 하늘에 비견을 쫓았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쫓았다. 그러니까는 권력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민심을 쫓는 사람이다 이거죠. 민심을 쫓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 하야해야 한다. 문탄 하야해야 된다 하면 니네 문탄 하야 원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권력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민심을 쫓는 사람이다. 민심의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예,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바뀐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해년
이 해 기해년에 이제 기해년에 해에 신유술 달에 조국을 공격했죠. 조국을 공격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 신유술 달이 이게 비견운이니까 이때 민심을 쫓은 거예요. 민심이 조국 사퇴를 원하니까 이때 민심을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간 거고 조국 공격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때 해서 결국은 이제 조국한테 승리를 했어요. 조국한테 이제 조국이 술달에 이제 탓했으니까 조국한테 이제 승리를 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민심이 뭡니까? 조국 사태만 있는 게 아니라 문탄 하야도 있잖아요. 그 문탄 하야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냐? 앞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때 보니까는 또 임진년에 이 결혼식을 했더라고요. 임진년에 결혼식을 했는데 이게 마누라 궁하니까 진이 이때 마누라 궁으로 해서 진에 딱 이게 진에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 목의 기운이 강합니다. 진에는. 그래서 이 사주는 좋은 게 식신격이면서도 금을 쓰면서도 토가 세기 때문에 목까지 써요. 아주 사주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만약 금이 셌다면은 목을 못 썼죠. 목을 못 쓰고 화를 썼겠죠. 화를 썼을 텐데 토가 세니까 목을 쓴 거고 금도 조금 있으니까 이 화를 쓴 거고 화도 써요 또. 아주 이것저것 다 씁니다. 다 써. 사주가 엄청 좋은 거 이거. 그래서 이제 결혼은 이제 임진년에 마누라고 진이 있고 을목이 있고 그래서 재력가의 안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한 7, 80%에 도움이 된다. 7, 80%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토라고 해도 자하고 또 합을 했잖아요. 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완전 수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땅이라고 해도 결국은 물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땅의 역할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 80, 거의 90%의 안의 덕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재력가의 안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 하여튼, 사주 끝장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일단, 안의 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예, 이제 경자가 들어오잖아요. 이 경자가 들어오니까 이 경자는 이 경은 또 비견운 아닙니까? 비견운. 그럼 이때는 이 비견은 또 용신이니까 금생수에서 용신이 되니까 이 비견운은 또 사람들의 민심의 지지를 받으면서 또 강력한 공격이 들어간다. 일단 조국은 날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뭐 공격할 사람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강력한 이 비견의 등을 얻고 비견의 지지를 얻으면서 또 금의 칼날을 날린다. 이 금이 용신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검찰은 금이잖아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업적으로는 딱 맞는 거고. 예, 그래서 이 비견의 민심의 지지를 얻으면서 경에 엄청난 칼날을 날린다. 예,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자해는 용신운이니까 용신운이니까 이때도 계속 승승장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요 갑은에는 이제 모군이니까 이제 검찰총장까지 대운 모군에 해운년 수운에 해수운에 이제 수목이 들어오면서 이제 총장까지 승진을 한 건데 요게 이제 61부터 바뀐단 말이에요. 5로 61부터 5로 바뀌는데 그럼 내년이 61 5죠. 5는 사실 이 사주에 반은 좋고 반은 안 좋아요. 쉽게 해서 날씨는 좋은데 날씨가 좋아서 풍파는 없다. 그러나 억부를 좀 끈다. 왜? 토를 살려서 수를 극하니까 억부를 조금 깨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형편이 조금 안 좋아지기는 하지만 자가사주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좌우충으로 좌우충이니까 내년에는 큰 다툼이 좀 있죠. 직업과 밥그릇의 다툼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5는 자한테
꼬랑지를 내기기 때문에 좌우층으로 깨지기 때문에 두 개의 자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오가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해자축 겨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수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가 또 별로 힘을 발휘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운이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약하게 세게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50%가 나쁜데 그 50%에서 또 깨지니까 한 20% 10%밖에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조우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큰 풍파는 없고, 그리고 또 해운년이 또 자가 오니까 3개의 자가 하나 둘 3개의 자가 오를 치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는 5대운이 거의 뭐 힘을 쓸 수가 없다. 예, 억부를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경자까지 친까지도 충분히 능력 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축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토가 오니까 안 좋은데 이때는 어차피 이제 2년이 됐으니까 퇴임할 때가 된 거고, 그래서 어쨌든 경자 신까지는 충분히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고 검찰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고 본인의 뜻하는 걸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청와대와의 공격 싸움에서 vs 싸움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문탄은 기울어지는 거고 윤 총장은 계속 운이 살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승산이 충분히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이 떨어집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일단 사주는 굉장히 좋고 경자 신까지는 능력 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임기도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문탄과의 싸움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떨어지고, 사주는 매우 좋다. 예, 아내 덕이 거의 90%를 얻었다. 예, 요것도 좋고, 그리고 인덕도 얻었고, 사주가 정말 좋습니다. 예, 예. 오늘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도령이었습니다.